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현재 컨디션과 정신 상태가 어떤지부터 먼저 볼게요. 상대방의 컨디션과 정신 상태. 일단 컨디션 정신 상태는 사실상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상대방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이 나거나 우울한 감정을 가질 때마다 그런 포커스 자체를 바깥쪽으로 돌리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해질라 그런다. 내가 좀 안 좋아질라 그런다면은 바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생각 자체를 좀 멀리 넘겨버리시는 듯한 느낌. 너무 지금 많은 생각을 하지 말자. 좀 나중에 시간 되고 나서 그때 생각하자. 너무 내가 그 부분에 꽂혀있지 말자. 이런 식으로 본인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돌린다고 했을 때 진짜 생각이 돌려지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꽂혀 있게 된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좀 현실적인 부분이 그래도 있으신 분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상대방의 성향은 치우쳐 있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 반, 또 감성적인 거 반, 이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상태도 아니고 아주 좋은 상태도 아닌 그냥 딱 보통의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뭔가 상대방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는 것은 상대방의 멘탈이나 성향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렇지만 뭔가 뭐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에서 뭐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잘 되긴 힘들 거야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강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우리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어색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사랑을 하게 될 거다. 다시 만나고 다시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은 단지 자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시간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전까지 나는 힘들겠지만 외롭겠지만 그래도 1번을 위해서 내가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 한마디로 상대방은 여러분이 좀 생각 정리라든지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혼자만의 요양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시점에서는 그냥 좀 쉬다 와. 생각 정리하다 와. 좀 요런 느낌? 지금 여러분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방의 마인드 자체는 이렇다는 점. 지금 뭐 상대방 시점에서는 제가 지금 요즘에 좀 힘든 일이 많아서 그렇다. 감정적인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나 없이 정말 많이 힘들어할 사람은 아닌 걸 알기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과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과의 관계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한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을 향한 진짜 속마음 무엇인지. 계속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 없이 만약에 혼자 지내고 계신다면은 주변에 그 어떠한 이성도 없으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뭐 누군가랑 만난다라든지 하다못해 여사친, 남사친 같은 개념의 친구 같은 사이도 없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방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좀 외로워졌다,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뭐 기다려주는 거고 뭐고 달려가고 싶다, 연락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외로워, 힘들어. 내가 정말 기다려주고 있는 거지. 나도 이제 못 참겠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이런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답답해도 머리로는 알기에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만큼은 좀
굉장히 똑바로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약간 헷갈리지 않고 어리광 부리지 않고 잘 기다리고 있다? 요런 마음으로 보여지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너를 기다리고 있고 사실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고 지금 나도 굉장히 답답하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무턱대고 너에게 다가가면 우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다. 뭐 지금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거나 말을 건다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너의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마법처럼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나는 너가 그것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언제나 너와 우리의 관계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우울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그거를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 단지 너가 좀 힘들고 혼자 있고 싶다면은 그러한 시간들은 내가 기다려 줄 수는 있다. 물론 나도 많이 답답하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사람이고 너무나도 상대방 계속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관계에 어떠한 부정적인 뭐 현실적인 벽이라든지 두 분의 관계에서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해도 상대방은 사실 거기에 막 포커스를 두고 막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싶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건 그래도 그건 그렇게 뭐 접어두고 나는 일단 너에 대한 감정 자체는 너무나도 좋다. 너를 좋아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거를 가장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철이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것이 조금 더 큰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간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 말도 좀 강조돼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 볼게요. 어떠한 부분을 후회하고 있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서 떠났다 또는 잠수를 탔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한 그 시점을 가장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만하자고 말하지 말걸. 내가 좀 떨어져 있자라고 말하지 말걸. 내가 그때 떠나지 말걸. 그 시점, 그 시작점을 가장 후회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한창 좋을 때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더 미안하다. 이런 부분 일방적으로 너무나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그때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걸. 좀 뭔가 자기가 여러분에게 약간은 좀 가혹하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히 후회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좋았던 때가 더 많이 생각나게 된다. 여러분과 좋았던 때의 어떤 향수에 좀 잠겨 계신다. 요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계시는지. 상대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캐릭터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해석으로 되어 있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금방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늘 여유롭고 누가 봐도 잘 지내는 사람, 뭔가 사사로운 일에 멘탈 약하게 굴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이 뭐 나랑 좀 힘들었거나 어떠한 나 이외에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금방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상대방은 여러분의 SNS라든지 메신저 프로필 등을 자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서 좀 염탐을 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냥 그런 거 대충 봐도 '쟤는 잘 지내는 것 같다. 아주 못 지내는 것 같지는 않다. 저 사람답게 다시 일어나서 자리 잘 잡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여유롭게 특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지내고 계시는 모습으로 추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도 볼게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이에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 있어서 우울했던 만큼 뭔가 더 기쁜 상황이 여러분에게 도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앞으로 이 관계로 인해서 우울해질 일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이 관계를 겪고 나서 더더욱 뭔가 삶의 지혜라든지 좀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을 겪기 전보다 더 여유로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원래 성향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고 그냥 뭐 '내 죽기야 하겠나.' 좀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인데 더더욱 그리고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가 얘한테 꽂혀 있었다.'라는 상황이시라면은 그럴 일이 너무 없다. 오히려 좀 상대방이 있으면 있지 여러분은 그냥 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한다. '나는 얘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희석시킬 만큼의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대방과는 결론적으로는 연락이 닿고 다시 감정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여러분의 그 초심의 마음이랑 되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열정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래 다시 만나보자.' 이런 좀 가벼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이라든지 육체적인 부분에 상대방이 타격을 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의 조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대방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적어도 점점 나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의 좀 개인적인 모습에 있어서 더 여유로워지고 더 차분한 마음 갖게 되고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말투라든지 마인드 자체가 여러분에게 도움되게끔 바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대하는 여러분의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단단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의 현재 컨디션과 정신 상태 어떠한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의 상대방 컨디션과 정신 상태. 지금 현재는 상대방이 뭔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과의 재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뭔가 감정적으로 많이 외로워진 상태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현실적인 일이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금전 이런 부분의 문제는 오히려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차라리 없다. 그러나 외로움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사랑을 주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대방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그나마 나을 수 있겠지만 좀 자기 전이라든지 좀 뭔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좀 어둡고 좀 조용한 그런 새벽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본인의 감수성적인 부분에 많이 빠지시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외롭고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지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상대방이 여자에 미쳐서 또는 남자에 미쳐서 막 물색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감정 고스란히 느끼면서 자기 할 일 뚝딱뚝딱 하면서 지내고 계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과의 관계 자체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볼게요.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반반의 입장이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 뭐 지금은 이렇게 지내지만 언젠간 또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뭐 약간 좀 말 그대로 반반의 마음? 그랬다가도 이성적인 부분으로 돌아왔다가 약간 이거를 반복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뭐 일방적으로 잘 될 거야, 다시 만날 거야, 아니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어쨌든 상대방의 머릿속에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게 좋게 남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랑 여러분이 이별할 때는 진짜 안 좋게 이별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아, 걔 진짜 나쁜 애였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별할 때 뭐 좋았던 나빴든 그 사람 자체는 나에게 너무 좋은 존재였고, 너무 좋은 애였어.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모로 자기 약간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으신 것 같고, 마치 내가 걔가 너무 좋고 나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남겨져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번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이번을 정말 진짜 죽을 때까지, 뭐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죽을 때까지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하하 좋다 좋았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지는 있지만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또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버린 나머지, 남들은 "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좋으면 그냥 만나는 거지."라고 해도 상대방은 "아니야. 나한테는 그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상대방의 진지한 모습도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친한 직장 동료한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좀 고민 상담하듯이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휘둘릴 사람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이제 들은 얘기도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신 적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도 한번 볼게요. 진짜 속마음,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얘가 너무 좋은데 만약에 정말 진지한 관계가 부담스럽다면 그냥 다시 좀 친구로서라도 내가 다가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사귀기는 싫고 막 남주긴 싫고 뭐 어쩌고 막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얘가 좋은데 방법이 없다면 나는 친구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관계로라도 남고 싶다. 다시 우리가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도 여러분이란 존재를 생각하면 근데 걔가 과연 그런 관계로만 나를 받아줄까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꾸 진지하게 돼버린다. 진지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생각했다가 또 여러분의 무표정이라든지 막 여러분이 좀 차갑게 됐어 막 이런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다시 상대방도 얼굴이 확 굳으면서 그래 그게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겠냐고, 걔가 나를 그렇게만 받아주겠냐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너랑 나랑 무조건 이성적인 관계여만 해 이런 강박은 없으시고, 오히려 다시 인간 대 인간으로서라도 아는 사이로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상태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인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너무 고스란히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너무 일단 제가 상대방 빙의 딱 해볼게요. 아니, 나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모르겠어. 그냥 너무 외롭고, 아, 어디서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뭐 부모님이 돈을 주신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긴 하는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무섭고 힘나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사실 너를 기다리고 있거든. 내가 너를 거의 한
8주에서 8개월?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안 오네. 너도 마음을 좀 단단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 설날이든 네 생일이든 어떻게든 좀 내가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연락을 할지 말지 너무 고민을 하고 있다. 너무 내가 막 급발진한다. 너를 생각하면은 응? 갑자기 멍 때리다가도 핸드폰 들어가서 카톡 들어가서 막 카톡 보낼랑 말랑 그렇게 막 충동적인 행동하고 있고 막 그렇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이거를 겉으로 티를 내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걸 들으면서 걔가 그렇다고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걸 전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은 굉장히 답답하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을 포커스를 두고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후회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좀 시원하게 본인의 마음을 전달한다라든지 표현한다라든지 그러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도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너무 귀따갑게만 들었던 것, 그런 것도 좀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그냥 좋게 지낼 걸,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 걸, 그냥 너무 미래, 막, 우리의 어떤 관계 그런 것까지 깊게 파고들지 말고,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으면 잘 맞는 대로 지낼 걸, 왜 굳이 그거를 내가 멀리 돌아간 것 같지? 왜 이렇게 내가 더 힘든 길을 내가 자처한 것 같지?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신대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 여러분 잘못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굳이 그때 왜 그랬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했지?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후회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번이랑 나랑 적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안 맞은 점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없대요. 그냥 뭔가 괜히 그렇게 된 것 같다. 진짜 우리 관계에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막 진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냥 우리 서로를 믿고 나아갔다면은 그렇게 될 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지 그 부분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별 생각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콕 집어서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걔라면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걔라면 못 지내고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지낼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의 SNS를 본다 그래도, 여러분이 막 잘 지내는 모습만 보인다 그래도 그거를 100% 믿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SNS를 좀 못 보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음, 뭔가 여러분이 굉장히 예뻐졌거나 잘생겨졌거나 이성들한테 특히나 이성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 상황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걔가 뭐 이성한테 인기가 많게 지내고 있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는 그 이미지 자체가 어떤 이성도 동성도 미워할 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애초에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라면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인기 많게 뭔가 이렇게 잘 웃으면서 지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웃으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의 좀 진지하고 이성적이고 좀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딱 반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되게 뭐 진지한 생각이라든지 뭐 약간의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감정도 분명히 느낄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아예 모르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분을 뭐 차단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고서야 모른다라든지 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가? 결국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연락을 하게 돼요. 굉장히 쭈뼛쭈뼛거리면서 굉장히 볼 면목이 없다, 볼 낯이 없다, 좀 이런 스탠스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도 지금은 상대방이 뭐 미운 부분도 있고 싫은 부분이 있어도 거의 어떻게 보면 좀 포기가 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시절에 상대방을 미워했던 그 마음은 막 진짜 막 한 대 패고 싶고 막 진짜 눈에서 불이 나고 막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불마저 많이 꺼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그 비중이 좀 작아지면서 그냥 '아이 그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이 그래 새끼야 화해하자.' 좀 이런 느낌. 여러분이 좀 그렇게 나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상대방도 서로를 보면서 뭔가를 배운 것 같은데 '서로에게 없던 점을 배우게 됐다.' 약간 요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더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서 좋아진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경험함으로써 요런 부분도 배우게 되더라. 알아서 배워지더라. 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두 분이서만 만나거나 두 분이서만 대화를 하게 되거나 두 분이서 뭐 커피 한 잔 또는 술 한 잔, 밥 한 끼 요렇게 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거의 2개월 안에는 상대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주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2번 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단절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영상 보시는 시점에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먼저 봐볼게요. 상대방의 현재 컨디션과 정신 상태는 어떠한지 컨디션과 정신 상태 그냥 좋은 상태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쁜 상태도 아니겠지만 그냥 지금은 상대방이 자기가 살면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온갖 얄미운 행동이라든지 얄미운 심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도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너무 나쁘게만 굴려고 하지 말자. 그렇다고 너무 좋게만 굴려고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상대방이 얄미운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어떤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SNS에 자꾸 다른 이성이랑 노는 걸 올린다라든지 만약에 상대방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은 99.9%의 확률로 여러분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뭔가 얄미운 행동하는 거. 근데 상대방도 그런 행동하고 뒤돌아서 내가 너무 유치하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지? 나도 마인드 컨트롤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신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고 그냥 상대방은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기자. 알아서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마인드가 강하게 올라와져 있는 상태. 근데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상대방은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나는 당분간 이 마음으로 살 거다. 이러고 싶어 하는데 자꾸 바뀌어요, 그게. 막 어떤 심보가 그드그드 올라왔다가도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기자. 될 대로 되라지 했다가도 다시 아니야. 내가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이런 이 세 가지의 마음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듯한 느낌. 뭔가 정확한 뭔가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다.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볼게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피해망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24시간 꽂혀 있어요. 굉장히 좀 탁 꽂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아, 만약에 걔가 진짜 다른 이성을 생겼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티라도 내지만 뭔가 질투심 유발이라도 하지만 걔는 뭔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더 이게 불안하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발 놓고 있어서 해결될 문제인가? 진짜 다른 쪽으로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좀 혼란스러워요. 지금 1, 2, 3번 중에 3번님의 상대방 분이 굳이 말하자면 약간 그런 분들, 아이 같은 그런 어떤 천진난만함이라든지 정신 연령이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르니 답답하지. 계속 막 이랬다 저랬다가 별 생각 다 했다가. 그리고 약간 당연하다시피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거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그냥 주변 맴돌기만 하는 좀 자신의 상대방을 답답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계속 저는 그런 비슷한 계열로 많이 보여지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너무 좋아하고 너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갈까 봐, 여러분이 나를 싫어할까 봐, 여러분이 뭐 자신을 뭐 떠날까 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바심, 불안감 이런 거 굉장히 강한데 또 여러분에게 그런 거를 너무 티를 안 내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비유가 생각났냐면은 이분이 만약에 이성적인 문제라면 요런데 금전적인 문제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은 마치 약간 '나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이런 약간 철없는 생각을 할 법도 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은 엄청 불안하고 얘가 어디 갈까 봐 막 불안하고 너무 막 조바심에 불안감에 별의별 어떤 부정적인 생각 다 들지만 나는 그거 절대로 티 안 낼 거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는 더 긴장 안 한 척, 너 따위 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할 바 아닌 척 해야지. 이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을 하시는 것도 맞고 그냥 저는 뭔가 느낌에 철이 없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른스러운 모습도 보여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뭐야 얘가 잘 사나 보네. 아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끔 진짜 나이 먹고도 질투심 유발하시는 분 좀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나고 있지 않나. 너무 까는 것 같지만 뭔가 느낌이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문제는 만약에 자기가 진짜 기세등등했어요. 그렇게 뭔가 잘난 모습, 나 멘탈 강한 모습, 강한 척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쭉 가던가 그것도 아니고 계속 뒤돌아서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걔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렇게 또 현타가 오고 우울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조바심, 그렇지만 괜찮은 척,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가 다시 후회하고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나 현타 오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 속마음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너무 너무 강한 말을 하고 싶어요. "나 사실 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말 너무 강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여러분이 예상할 수도 없게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동은 "나 너 기다리는 거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놓고 이 속마음에는 오로지 하나예요. "나 진짜 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 진짜 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을 너무 정말 답답해서 미쳐 할 정도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너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네가 오지 않아서 죽을 것 같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해 주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나도 내가 이런 내가 답답하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 근데 쓸데없는 부분에 있어서 행동력이 안 부족한 사람. 좀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간결하게 난 너를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후회 중인지 뭔가 후회를 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 상대방은요, 뭔가 내가 그때 더 많은 표현을 하고, 그때 그냥 고백을 할 걸, 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여러분을 기다린 것에 있어서 계속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 내가 그냥 그때 진짜 진심으로 나를 다 표현할 걸,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할 걸,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그냥 그때 정말 멈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냥 브레이크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냥 사실 뭔가 자기의 어떤 후회 자체도 그렇게 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책상을 쾅 내려치우면서 내가 정말 그땐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다라기보다도 그냥 뭔가 양치하면서 뭔가 치카치카치카 하면서 그냥 그때 그럴 걸. 약간 이런 좀 가벼운 후회로 보여져요, 사실. 막 엄청난 죄책감, 엄청난 후회, 막 밀려오는 후회, 막 막심한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럴 걸. 그냥 그때 그럴 걸. 괜히 그랬어. 그냥 그때 속 시원하게 말할 걸. 요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여러분에게 뭔가 시원하게 어떤 말이라든지 해명이라든지 표현을 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후회를 하고 계신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지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 거라 추측하는지.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상대방은 좀 하수가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상대방의 말대로 잘 못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애초에 3번은 못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본인이 여러분에게 질투심 유발을 해서 본인이 여러분에게 막 멘탈 센 모습, 막 강한 모습,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에서 비롯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상대방을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걔는 아마 나의 SNS라든지 메신저 프로필이라든지 또는 나와의 옛날에 좋았던 추억에 잠겨서 굉장히 외로이 혼자 지내고 있을 거야. 혼자서 그냥 일만 하면서, 그냥 뚝딱뚝딱 일만 하면서 다른 이성도 만나지 않고 그냥 우울하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추측은 하시는데, 사실 상대방도 여기에 내가 100% 확신한다라기보다는 거의 희망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이렇게 안 보내고 있으면 어쩔 건데, 너가 뭐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건데,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그렇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라기보단 희망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거나 나를 막 그리워하면서 막 외로워하거나 좀 그러길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더 바쁘게 사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정말 독불장군처럼 보여도 되니 상대방을 너무 쉽게 받아주거나 쉽게 대해주거나 하지 말,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쉽게 상종해주지 마 라는 느낌까지도 나는 것 같고, 너는 카드를 빙의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는 사실 걔한테 신경 쓰고 있을 게 아니야. 너는 지금보다 더 바쁘게 살아야 돼. 이제 네 인생에 길이 열리고 너의 그 고속도로가 빵빵히 정말 뚫리는 그런 길인데, 너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멈춰있지 마, 거기에 걸려있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냥 상대방 쪽에서 급발진할 때까지 여러분은 당연히 먼저 연락도 어떤 리액션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카드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무조건 바쁘게 지내래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정말 바쁘게 내가 정말 어떤 잡생각에 휘말릴 그런 틈도 주지 마. 약간 요런 얘기 많이 해주고 있다는 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다른 주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현재 컨디션과 정신 상태부터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의 컨디션과 정신 상태 어떠한지. 상대방의 현재 컨디션과 정신 상태는요, 뭔가
뭐 우울한 감정 있으시고 그러다가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돌아갔다가도 다시 뭔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 뭔가 좀 감정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의 감정에 현재 휘둘려서 살고 있다. 감정 때문에 일상 컨트롤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일상은 잘 지내는데 머릿속이 굉장히 많이 복잡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멘탈이 약한 상태다? 감정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상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많다. 하시는 일은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든지 결혼을 하고 싶다라든지 재회를 하고 싶다라든지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볼게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많이 취약해져 있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사실 많이는 안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태? 얘랑 나랑 다시 한 번은 다시 좀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든지 지금은 우리가 좀 어색해졌고 비즈니스적인 대화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됐지만 요렇게 어떻게 좀 지내다 보면은 다시 우리의 어떤 막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대방이 부담감 같은 것도 많이 없는 게 지금은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강하게 해야 하는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스스로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이렇게 당분간 지내보자라는 생각을 이미 하신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부담이라든지 잡생각이라든지 뭔가 어떤 막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린다라든지 조바심,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는 아니신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고 여러분에 대한 감정적인 마음의 불씨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있어요.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 막 불씨가 화르륵 타오르다가도 이게 갑자기 확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너 싫어. 막 이게 아니라 근데 내가 이런다고 의미가 있을까? 얘를 좋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얘가 나를 좋아하긴 할까? 나만 짝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약간 그게 상대방이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 잘 이어나가다 갑자기 좀 브레이크가 확 밟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원래 성향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원래 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미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를 잘 안 하시고 사시는 분이라든지 꽃밭머리의 마인드와 정반대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좀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원래 성향에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본인의 마음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 약간 좀 붕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도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좀 진중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물론 뭐 이렇게 학생끼리 연애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많이 있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 열에 여덟, 아홉 명 정도는 여러분들은 좀 현실적인 문제에 걸려 계신다라든지 현실적인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맘 놓고 좀 편하게 막 랄랄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너랑 이런 진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그때 좀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든지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라든지 자신이 여러분에게 했던 좀 우울하거나 부정적이었던 사건, 행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명이라기보다도 그렇다고 하소연도 아니고 그냥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라는 이야기로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나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근데 어쩔 수 없었다. 나도 그때 내색은 않았지만 굉장히 우울했고 슬펐고 외로웠다. 요런 말. 거진 좀 우울한 말들을 그러니까 뭔가 하소연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에요. 그냥 "이랬었어."라는 그냥 툭 던지는 담백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후회를 하고 있는지, 후회를 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봐볼게요. 상대방이 후회하고 있는지, 후회를 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 약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후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말, 행동, 상황 뭐 여러 가지이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나만 생각했던 거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고 그때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만 중요시했던 거 그것도 뭐 본인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너무 그런 부분 한마디로 자기만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도 후회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으로 비롯돼서 우리가 끝났던 거, 우리의 관계가 갑분싸가 됐던 거, 그런 것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덩어리 진 사건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사소한 말투라든지 뭐 눈빛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후회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지 볼게요. 여러분이 나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은 비슷한 이미지의 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적인, 감수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달라도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고 있을 거라든지 뭔가 뭐 일을 못 하고 있을 거라든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걔는 아무리 나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금방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지내고 있을 것 같고 워낙 능력자였으니까 그 사람답게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다. 단지 내가 걸린다면은 그냥 가끔 나한테 꽂혀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얘랑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상대방이 추측하는 잘 지낸다라는 표현은 아 정말 이 사람이 랄랄라 하하호호 막 이렇게 지낼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본인의 일상생활에 심한 타격 없이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말로 보여지고요. 뭐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채워질 것 같다. 감정적인 부분, 사랑이라든지 외로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만족을 한 상태일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묵묵히 무표정으로 일상생활을 잘 그냥 뭐랄까요? 좀 이렇게 묵직한 소처럼 일을 잘하는 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무엇인지 볼게요. 일단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너네 둘 다 사실 너네들이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크게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냥 서로 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지내봐야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다못해 내가 먼저 연락을 할까 말까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진짜 여러분과 상대방만 알고 있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이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는 게 만약에 있다면 최대한 많이 가져오셔라. 최대한 많이 땡겨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여러분이 이득 볼 생각을 좀 많이 하래요. 그러니까 상대방 뭐 당연히 피해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웬만하면 여러분이 그냥 그래. 그냥 허허 그렇게 하자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져올 게 있다면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는 거. 그리고 고민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지금은 무언가 큰 행동을 하시거나 뭔가 막 이렇게 여러분이 무언가에 좀 심하게 꽂혀 있다라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아유 그래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가장 급한 불부터 끄자. 이런 마인드로 지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다른 주제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